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철훈입니다. 또 한 주가 지났습니다. 이번 한 주는 또 어떠셨습니까? 또 날씨도 이제 저녁에는 좀 많이 선선한데 또 일교차가 심해서 또 건강은 괜찮으신지, 또 아니면은 여러 가지 또 휴가철도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또 놀러도 다녀오시지 않았는지, 아니면은 또 열심히 또 취업에 또 매진하기 위해서 열심히 또 도서관이나 아니면은 교육기관에서 아니면은 개인적으로 셀프 스터디를 열심히 하고 계셨는지 참 궁금합니다. 자, 저는 또 여러 친구들을 이제 만나고 또 교육기관에서도 이제 수료도 하고 이제 수료생들과 함께 또 직무에 대해서, IT 직무에 대해서 또 토론하는 또 이러한 시간도 가졌는데요. 그 친구들하고 이제 이번 주에 또 만나서 또 이렇게 멘토링도 하게 될 시간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또 IT에 관련되어 있는, 올해는 또 IT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이 또 이슈화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심도 있게 얘기를 좀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하반기 공채가 이제, 그리고 하반기 취업 시장이 이제 막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이제 IT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을 조금 더 생각해 보신다면 여러분들은 충분히 자기가 원하는, 그리고 본인이 원하는 곳에 이번 연도에는 분명히 앉아서 근무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화이팅 해보시고 또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테마는요, 직무는 데이터베이스 부분입니다. 데이터베이스 부분은 저번 시간에 제가 이제 데이터 산업에 관련된 부분과 데이터 산업군에서의 직무에 관련된 부분들을 첫 번째 시간과 두 번째 시간으로 나누어서 제가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이제 거기는 이제 데이터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인데요. 여기는 이제 데이터 부분의 이제 모음, 그거를 어떻게 진행을 하고 어떻게 개발을 하고 또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는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볼 수 있는 그런 직무가 되겠습니다. 그 직무 중에 DBA에 관련되어 있는 직무를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이 DBA라는 말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디에서 들어보실 거냐면은 데이터베이스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당연히 DBA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곳을 가더라도 관리자는 다 있잖아요. 그죠? 어떤 건물에 들어가더라도 우리가 이 경비원 아저씨부터 해서, 그리고 어떤 회사에 들어가더라도 회사의 관리직에 있는 그러한 임원급과 그 다음에 또 이 과장급 아니면 부장급 아니면은 이 실장급 같은 이러한 이 관리직들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DBA가 데이터베이스의 이제 관리자라는 명칭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그러한 직무가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직무 중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DBA를 딱 듣게 되면은 DBA는 신규를 뽑지 않는다고 들었는데요 라고 먼저 질문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신규를 뽑습니다. 신규를 뽑으니까. 그리고 경력자를 좀 많이 뽑는 것 뿐이지 신규를 뽑긴 뽑습니다. 그리고 많이는 우리가 이 DBA로 바로바로 뽑지는 않고요.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엔지니어나 아니면은 데이터베이스의 이제 관리 운영 체계로 이제 뽑았다가 거기에서 넘어가는 분들도 계시고요. 아니면은 개발자, 그냥 순수히 C나 아니면 자바를 이용한 개발자로 들어갔다가 한 2년에서 3년 정도의 경력을 가지고 다시 DBA, 즉 데이터베이스의 관리자로 넘어가는 분들도 계시고요. 처음부터 데이터베이스 관리자로 넘어가는 분들도 계시니까 여기에서 여러분들도 충분히 한 자리를 또 할 수 있으니까요.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제일 위에 있는 사진은 제가 이제 영화에서 한번 따와봤는데요. 영화에서도 나온 그 내용들인데, 여기에서는 이제 이렇게 그 남자가 이렇게 어디를 이렇게 만지고 있는데, 그죠? 터치 스크린이죠, 거의. 터치 스크린을 만지고 있는데 거기에서 뭐가 나오고 있습니까? 그죠? 데이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가져다가 그 터치 스크린 안에서 막 유리막처럼 생겼지만은 터치 스크린 역할을 하고 있죠.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에서 데이터를 보고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데이터를 가져와서 보고 있는 상태겠죠. 그리고 이러한 데이터들이 그러면 저기에 터치 스크린에 그냥 저장돼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더라도 저기에 데이터가 들어가 있다는 내용은 전혀 틀리다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어디서 가져오겠습니까? 그렇죠. 서버에서 가져오겠죠. 그래서 서버에서 가져오면서 그거를 어떻게
터치 스크린에 있는 부분에다가 디스플레이에다가 던져주고 그거를 디스플레이 해주는, 즉 보기로 쇼로 해주는 그러한 부분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보이는 자체들이 뭐냐면 데이터베이스에 기반해서 가지고 있는 서버에서 제공해주는 데이터를 뷰를 통해서, 뷰는 여기는 뷰 디바이스를 통해서 보여주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그러면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같은 경우에 나중에 또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나오겠지만은 밑에 있는 것처럼 오라클 아니면 MySQL 아니면은 SQL 서버, 즉 MS SQL이라는 서버가 있죠. 그 다음에 DB2, AWS에서 하면 DB2 등등등의 우리가 DBMS, 즉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저런 것들을 우리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데이터베이스에 우리가 직무를 분류를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직무를 우리가 분류를 한번 해봤는데요. 2015년도하고 2016년도에 조금 다르게 분류가 편성이 됐습니다. 2015년도에는 우리가 좀 더 상세하게 우리가 이 분류가 돼 있었죠. 그래서 DA와가 그다음에 데이터 개발자에서의 DB 개발자, 빅데이터 개발자, 그리고 데이터 엔지니어에서 DB 엔지니어와 빅데이터 엔지니어로 나눠져서 진행이 됐는데 2016년도에 오면서는 바로 그냥 데이터 개발자와 데이터 엔지니어로 우리가 진행이 되다. 그리고 2017년도 와서도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데이터 산업에 관련된 저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데이터 산업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을 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데이터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은 대부분 다 무엇로 지금 넘어간다고 했습니까? 당연히 빅데이터로 넘어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DB 엔지니어, 빅데이터 엔지니어, 그 다음에 DB 개발자, 빅데이터 개발자의 이 우리가 가늠이 전혀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2016년도, 2017년도에는 이제 데이터 개발자나 아니면 데이터 엔지니어라고 얘기했을 경우에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빅데이터 엔지니어, 빅데이터 개발자라고도 해도 무관하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 것은 DA 부분에 위에 나와 있죠. 데이터 아키텍처입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구조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인데 이러한 사람들은 조금 우리가 경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DA 부분도 제가 DBA를 하면서 나옵니다. 그래서 DBA와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뒤에 가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데이터 분석가. 데이터 분석가는 제가 빅데이터 분석에 대한 직무를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많은 정보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DBA가 나와 있었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어드미니스트. 자, 데이터베이스의 관리자입니다. 그래서 여기 2015년대 분류에도 마찬가지로 DBA로 되어 있는 것처럼 DBA는 그대로 2017년에도 그대로 DBA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데이터 컨설턴트, 그리고 데이터 기획 마케터라고 되어 있네요. 자, 여기서 우리가 연관성을 가져본다고 생각한다면 제가 생각하는 연관성은요. 데이터 개발자부터 시작을 해서 데이터 DBA 그리고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또는 데이터 컨설턴트로 넘어가는 그러한 연관성을 가지면 여러분이 큰 그림을 그리지 않을까. 10년 후에 아니면 20년 후에 나의 모습을 그려볼 때도요. 이렇게 큰 그림을 그려볼수록 여러분들이 그만큼의 목표의식도 생기겠죠. 그래서 제가 감히 연관성을 준다면 데이터 개발자나 데이터 엔지니어부터 시작을 하셔서요. 그 다음에 데이터 분석가, 그리고 데이터 DBA부터 해서 그리고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그리고 데이터 컨설턴트로 이렇게 넘어가는 형태로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데이터 직무 분석 중에서 여러 가지 형태의 제가 데이터 직무명과 그 다음에 설명을 좀 드려봤는데요. 그 중에 우리가 오늘 해야 되는 직무, DBA에 대해서만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DBA는 데이터베이스의 관리 체계와 그리고 자료를 검토하고 개선하고 그리고 DBA 구성, 변경, 용량 변경, 성능, 가용성, 아니면은 보안, 장애, 여러 가지 형태들의 내용들을 다 운영하고 관리한 시스템을 관리해주는 그런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 DBA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요, 데이터베이스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데이터베이스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한간에는 또 우리가 DBA의 잘못으로 인해서 데이터를 날려버리거나 아니면 데이터를 우리가 망가지게 하는 그러한 부분들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DBA 역할들이 그만큼 많이 중요해야 되는 거고요. 여기서 DBA 역할들이 많이 중요해야 된다.
라는 것을 우리가 다르게 생각한다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연봉이 그만큼 다른 개발자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만큼 책임감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 책임 소재가 많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DBA를 오늘 제가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베이스 직무별 인력 비중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 직무외와 데이터 직무에서 우리가 나온 것처럼 우리가 데이터 엔지니어와 DBA는 우리가 이렇게 17.3% 그리고 DBA는 15.7% 정도의 퍼센테이지를 찾고 있습니다. 이거는 데이터 산업, 데이터베이스 산업을 하고 있는 그러한 이 직군에 있는 사람들한테 우리나라죠. 국내에서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만들어놨던 자료이기 때문에 신빙성 있는 그런 자료입니다. 그리고 DBA는 그만큼 15.7% 정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수의 우리가 차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은 우리가 수요보다는 공급이 아주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이 직무이기도 해요. 자, 그러면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던 데이터 산업이라는 부분과 데이터베이스라는 부분 중에서 도대체 데이터하고 데이터베이스를 어떻게 구분을 시키면 좋을 건가 그거를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는 우리가 도서관이나 회사, 여러분 도서관 자주 가시죠? 그리고 회사, 그리고 거기에 이제 관리를 위해서 여러 정보들을 저장해 두는데 그 저장해 두는 정보의 모둠을 우리가 데이터라 그럽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들을 우리가 만들어서 가공한 것들을 정보, 즉 인포메이션이라고 얘기도 해요. 그리고 나서 어떤 조직의 여러 응용 프로그램이나 아니면은 응용 시스템에서 고용할 수 있고 거기서 통합하고 저장돼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데이터들의 집합을 뭐라 그러냐면 데이터베이스라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데이터하고요.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는 분명히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다음에 데이터와 데이터베이스의 내용 중에서 5가지 정도를 우리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통합된 데이터입니다. 통합된 데이터, 그죠? 우리가 이거 만들었던, 이렇게 모아놨던 데이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산지하지 않고 데이터베이스라는 한 곳에 모아서 진행하는 그러한 곳을 통합된 데이터라 그럽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는 똑같은 데이터가 원칙적으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중복을 허용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칙적으로 중복되지 않지만은 이거를 통합된 데이터에서도 이렇게 의미를 둘 수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데이터 중복은 일반적으로는 관리상으로는 우리가 안 되지만은 경우에 따라서는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필요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쓰는 우리가 용어가 또 통합된 데이터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장된 데이터입니다. 자, 저장된 데이터는 책상 서랍 아니면 파일 캐비넷 안에 여러분들 많은 것들을 넣어놓죠. 그러한 곳에 있는 데이터가 아니라 자기 데이터 아니면 디스크 같은 컴퓨터 있죠. 이 컴퓨터에 접근할 수 있는 저장되어 있는 그러한 매개체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 이거를 저장된 데이터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정보화 사회에서 컴퓨터를 가지고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저장된 데이터를 대부분 통칭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운영 데이터입니다. 자, 운영 데이터는 어떤 조직에서나 그 고유 기능들이 다 가지고 있는데 이 고유 기능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로 하는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필요로 하는 데이터들 우리 예를 들어볼까요? 자, 예를 들어보면은 여러분들이 집에 가기 위해서는 버스 노선이라든지 아니면 지하철 노선 아니면은 택시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것을 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노선도 맞죠. 그런데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은 집 주소입니다. 그죠? 목적지의 주소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내가 어디로 가니까 이러한 노선도나 아니면 이러한 방법을 택하겠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판단할 수 있겠죠. 이런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운영되어 있는 그러한 데이터를 운영 데이터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데이터는 단순한 데이터의 집합이 아니라 그 전체의 그 조직의 목적이나 기능을 수행하는 데 꼭 필요로 하는 그러한 데이터의 집합이고요. 그리고 단순한 입출력을 하는 데이터보다는 우리가 필요한 부분들, 전기로 많이 쓰는
정시적으로 많이 쓰고 있는 그러한 데이터를 얘기하는 거고요. 임시적으로 저장되는 데이터는 우리가 운영 데이터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공용 데이터입니다. 자, 공용 데이터는 공용이란 말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유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느 하나의 운영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운영 시스템의 데이터가 아닌 그 조직에서 필요하다고 한다면 필요할 때마다 가져다 쓸 수 있는 그러한 데이터, 그거를 공용 데이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서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공통적으로 사용한다는 의미에서도 또 공용 데이터라고 얘기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는 일반적으로 그 양이 방대합니다. 그렇죠? 그 방대하기 때문에 그 구조가 복잡하게 되는 것이 보통으로 우리가 진행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공용 데이터는 그만큼 더 많아지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데이터와 데이터베이스를 우리가 구분해 보면서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베이스에 사용되고 있는 데이터 유형들을 우리가 한 5가지 정도를 알아봤습니다. 어떻게 감이 오십니까?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이렇게 익히고 들어가서 어디로 들어가냐면 데이터베이스와 DBMS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BMS는 제가 초반에 얘기를 하면서 나왔던 몇 가지의 툴들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기억나십니까? 자, 오라클, MySQL, MS SQL, DB2 등등등이 있다고 얘기했었죠. 이건 이제 외산이지만 우리가 한국산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사용되어 있는 것들을 DBMS라고 해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생각해 봤을 때 왜 데이터베이스가 나왔고 그 다음에 하나의 예를 들어서 도대체 데이터베이스는 어디에 쓰이는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탄생은 1970년도예요. 1970년대에 DBMS가 우리가 등장을 하면서 데이터베이스라는 말이 쓰이게 생겼고요. 그리고 도대체 그러면 데이터베이스가 뭔가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의 예를 들어서 생각해 봅시다. 자, 인터넷 쇼핑몰 여러분들 많이 쓰고 계시죠? 자, 인터넷 쇼핑몰 쓸 때 제일 먼저 접속을 합니다. 그죠? 인터넷 쇼핑몰에 접속을 해요. 땡땡땡 쇼핑몰에 접속을 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그죠? 뭐냐면 상품을 찾겠죠. 그죠? 상품을 찾는 사람들이 있고 아니면은 로그인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 회원 정보를 우리가 입력하는 난이라든지 아니면은 상품 데이터를 찾는 난을 우리가 찾아갈 겁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 나와 있는 상품 데이터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회원 정보 같은 경우에도 다 뭐로 되어 있겠습니까? 데이터로 되어 있겠죠. 그 데이터들의 모음으로 우리가 서버에 저장이 되어 있고 그게 서버에서 보여주는, 뷰에서 보여주는 형태로 들어오기 때문에 상품 데이터에 관련된 부분과 회원 정보에 관련된 데이터가 필요로 한다. 그 다음에 뭐로 들어갑니까? 골랐어요. 내가 사고자 하는 상품을 골랐습니다. 상품을 고른 다음에는 고객과 상품을 연결시킬 수 있는 데이터가 있어야 되겠죠. 즉 수량이 얼마냐, 가격이 얼마냐, 그리고 결제 수단은 어떻게 할 것이냐, 아니면 배송은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 가지 형태를 우리가 연결시켜주는 데이터들이 있을 겁니다. 그죠?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들도 당연히 저장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저장되어 있는 것들을 당연히 또 고객들한테 서비스 해줘야 되는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나온 게 배송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부분들을 우리가 이 서비스 해주는 배송 서비스까지, 그럼 배송 서비스 안에 또 뭐가 들어갑니까? 주소가 들어가죠. 그리고 수취인도 들어가고요. 수취인의 이제 핸드폰 번호라든지 연락처라든지, 그리고 어디 회사의 버튼을 쓸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들어가겠죠. 그리고 각 택배에서마다 틀리겠지만 이벤트도 여기다 들어가는 그런 형태로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요 온라인 쇼핑몰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TV 쇼핑몰, 그죠? TV 홈쇼핑을 이용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서 사용하는 회원 정보, 상품 데이터, 그다음에 고객과 상품 연결 데이터, 배송 시스템들을 다 봤을 때도 배송 데이터를 다 봤을 때도 한 명의 사람이 이렇게 많은 데이터를 쓰고 있는데 우리가 10,000명, 10만 명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그 쇼핑몰을 사용한다고 생각해서 봤을 때는 어마어마한 데이터가 필요하겠죠. 이런 어마어마한 데이터의 저장소가 필요하게 되는데 그러한 저장소의 역할을 하는 게 데이터베이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는 비즈니스와 고객을 위한 데이터가 쌓이게 되고 이렇게 쌓인 데이터들을 데이터베이스라고 그래요. 그러면 데이터베이스의 보호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영세주에 사용하고 있는 부분들은 엑셀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엑셀에서는 사용하시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어디로 사용하시냐면 이제 DBMS 즉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에서 이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데이터베이스는 보호를 해줘야 되겠죠. 왜? 데이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러한 데이터베이스의 관리 시스템, 즉 DBMS는 어떠한 것들이 있느냐? 자, 오라클, MySQL, SQL, 그 다음에 MS SQL, 그 다음에 IBM의 DB2 이러한 외산들이 있는가 하면은 국내산도 아까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많이 쓰이는 것은 오라클이죠. 70% 정도는 오라클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오라클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우리가 이유는 딱 한 가지 정도가 가장 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RAC라는 역할 때문인데요. 우리가 이 데이터를 우리가 사용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백업본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정본이 있고요. 그다음에 백업본이 있어야 되는데 이 백업본은 우리가 정본이 우리가 고장이 났을 때나 아니면은 이렇게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새롭게 만드는 게 아니라 백업본에서 그대로 제공해 줄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인데요. 이게 이런 것들을 왔다 갔다 잘 할 수 있게 만든 게 오라클에서 그렇게 잘 만들어 놨어요. RAC라는 그러한 이 역할인데, 기능인데 그런 것들을 높게 쳐주면서 오라클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그만큼 오라클을 여러분들이 하게 된다면 취업을 할 때도 그만큼 더 유리하겠죠. 그래서 각 그 기관이나 아니면은 대학교나 아니면은 이러한 고용노동부나 교육부나 아니면 산자부에서 하는 교육 프로그램 자체에서도 데이터베이스를 배운다 하면은 대부분 다 오라클이나 아니면은 MySQL을 배우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들을 우리가 엮어서 한 5가지 정도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콕 집어서 해주는 그러한 질문이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자격증 그리 중요하지 않다라고 제가 소두에 말씀을 해놨어요. 왜 그런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데이터베이스 자주 나오는 질문 중에서 데이터베이스 관련 자격증은 취득해야 하나요라는 그러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당연히 데이터베이스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중에서 시간이 많으면 OCA나 아니면 OCP 아니면 OCM이라는 그러한 오라클에 관련되어 있는 자격증, 또 MySQL에 관련된 자격증도 있고요. SQLP라는 데이터베이스 데이터 관리자 우리가 이 자격증도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가져서 진행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굳이 필요는 하지 않다. 왜? 그 데이터베이스의 자격증의 장점은요. 데이터 분야로 입문하기 위해서 입문하는 것을 좀 더 수월하게 만들어준 것뿐이지 그것이 실력을 대신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냥 자격증보다는요. 실력을 키워가지고 프로젝트를 하든지 아니면은 경험을 통해서 인턴을 통해서 그걸 통해서 실력을 키우시는 게 훨씬 더 낫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것보다 그러면 굳이 데이터베이스에 관련되어 있는 자격증을 따지 않을 경우에는 어떤 걸 따면 좋습니까? 차라리 정보처리 기사 자격증을 따는 게 낫다. 정보처리 기사 자격증을 딸 때도요. 여러분이 학교를 다니실 때는 분명히 따셔야 됩니다. 그런데 재직자가 딸 때는요. 정보처리 기사를 따실 때 그 전에 경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하시고 그 경력을 인정을 받는지 안 받는지 꼭 확인을 난 다음에 우리가 정보처리 자격증을 따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OCA나 OCP, OCM을 취득하는 것은 시간과 비용이 우리가 허락되는 부분에서는 여러분이 따시면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입문하기에 좋은 내용이다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굳이 필요는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근데 OCP 있으면 좋습니다. 우리가 입문하기에는요. 자,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자주 나온 질문 중에 2번째입니다. 자, 데이터베이스의 시장의 성장성을 물어보는 거예요. 데이터베이스의 시장은 아직도 많이 성장하고 있습니까? 즉, 현재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라는 것을 물어봅니다. 지금은 1990년대 후반부터 우리가 전문 DBA가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문 DBA가 2000년도 중반부터는요. DBA에 관련되어 있는 우리가 롤이 자, 뭘로 바뀌었냐면 모델러, 튜너, 그다음에 마이그레이션, 그다음에 DBA로 이렇게 세분화시켜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만큼 많이 필요로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DBA 업무 수행 인력이 이제는 3,000명 정도, 이거는 2016년 정도에 우리가 통계치기 때문에 좀 더 늘어났겠죠. 그래서 한 3,000에서 4,000 정도의 우리가 인력을 가지고 있다. 전체적으로 훌쩍 넘긴 그러한 숫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DBA는 아직도 많이 필요로 하고 있다. 즉, 초반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수요보다 공급이 그만큼 많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자주 나오는 질문 중에서 세 번째는요. 데이터베이스는 블루오션이냐 아니면 레드오션이냐 이거를 물어보시는 사람이 있어요. 블루오션이면 들어가고 레드오션이면 안 들어가겠습니까? 여러분들 레드오션이다 한다 그래도 분명히 들어갈 방법은 있고요. 들어갈 이유는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하지 않는 작업들은 블루오션이 될 수도 있겠죠. 왜? 내만 들어가서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왜 안 하는지 파악을 분명히 해보시고 들어가셔야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안 하는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자, 음식점에서 한 예를 들어볼까요? 음식점에 들어갔어요. 음식을 봤는데 음식점에서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손님이 없다는 이유는 음식점에 문제가 있다는 내용이죠. 그죠? 아니면은 이르다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형태로 나오겠지만 그런 걸 봤을 때도 여러분들이 분명히 얘기하지만 꼭 블루오션이나 레드오션이나 그래서 우리가 들어가지 말아야 된다. 아니면 블루오션에서 꼭 들어가야 된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대신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벤더는 레드오션입니다. 많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쓰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빼앗기 위해서 막 싸우게 돼요. 그런데 이러한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그렇기 때문에 이 벤더는 우리가 블루오션이 아닌 레드오션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데이터베이스 운영하고 컨설팅하고 그리고 이러한 엔지니어들은 당연히 블루오션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왜냐하면 수요보다 공급이 적기 때문이죠. 그리고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턱없이 부족해서 실력만 있으면 분명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자격증이 있으면 더 금상첨화겠죠. 하지만 먼저 해야 되는 부분들은 실력이다. 그래서 실력보다는 또 경험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DBA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라는 질문을 던지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세분화되고 있는 DBA라고 해서 제가 DBA를 구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운영 DBA예요. 그래서 운영 중인 시스템에 대해서 DBA 역할이나 모니터링, 그 다음에 정기적인 작업들이 주로 이루고요. 그 다음에 장애 복구에 대한 업무 책임을 갖고 있는 게 운영 DBA가 하는 역할입니다. 두 번째는요, 프로젝트 DBA입니다. 여러분들 프로젝트 준비할 때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필요한 DBA들이 있는데요. 정말 중요한 DBA들입니다. 그래서 개발하기 있는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에 관련되어 있는 지원이라든지 아니면은 데이터베이스의 개발이라든지 아니면은 준비 작업이라든지 아니면은 데이터의 이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역할을 하는 게 프로젝트 DBA가 하는 역할들입니다.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SI 업체에서 DBA가 간다 그러면 데이터베이스 관리자들이 간다 그러면 아니면 데이터베이스 개발자들이 간다고 그런다면 프로젝트 DBA로 가시는 게 낫겠죠. 그 다음에 유지버스 DA는요, 상주 DBA보다는요, 정기 방문을 통해서 관리해주는 DBA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인스톨 작업이나 패치 작업들을 주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데이터 모델러들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테이블의 구성을 주로 처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모델링해서 그거를 업무를 수행하고 그걸 안정적으로 저장하기 위해서 책임을 지는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 데이터 모델러가 하는 역할들입니다. 그 다음에 튜너입니다. 튜너는 데이터베이스의 튜닝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튜닝을 합니다. 여러분들 요새는 뭐 자동차 튜닝 많이 하시고요. 그 다음에 핸드폰도 튜닝 많이 하시죠. 핸드폰 뒤에 뭐 액세서리라든지.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뭐 때문에 그럽니까? 그렇죠. 성능을 우리가 중요시하고 그 성능을 좀 높이기 위해서 하는 역할들이죠. 그래서 성능을 저하하는 것을 해결하고 그 다음에 SQL 튜닝을 하고 그 다음에 시스템을 튜닝을 하고 그 다음에 파라미터를 튜닝을 해서 성능 향상을 주 업무로 하고 있는 사람들이 튜너가 되겠습니다. DA는 데이터베이스 아키텍처 업무를 이용하는 사람들이고요. 데이터 모델의 변경을 진두지휘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구조들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러한 결정권자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데이터 품질, 데이터 이행 같은 경우에는요. 데이터 품질은 데이터를 우리가 품질 관리하는 그러한 역할들, 데이터를 검사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추출하고 보정하고 갱신하는. 그리고 데이터 이행은 마이그레이션에서 이전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로 프로젝트 DBA가 역할을 하고 있고요. 데이터 모델링이 변경되어진 상태에서 이동하는 방법이랑 그다음에 아예 테이블 자체를 그냥 이동하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DBA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준비하나요?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요소나 아니면 문서 작성 능력, 말하는 습관, 회의하는 능력 등이 필요합니다. 이 네 가지는 꼭 필요해요. 그래서 C나 자바 하나는 꼭 해야 됩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C나 자바 하나를 해가지고 넘어가는 분들이 계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필수는 아니지만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지식만 많더라도
우리가 개발자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래서 처음에 얘기했지만 DBA를 심의로도 뽑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의 책은 아주 다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데이터베이스 그러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요? 이렇게 얘기하신다면 데이터베이스 책을 한 권을 고르세요. 한 권을 고르시고 그거를 20번, 30번 계속 여러 번 반복을 하십시오. 외우세요. 이해를 하시는 게 아닙니다. 데이터베이스를 외우세요. 데이터베이스 기술력을 외우십시오. 그래야 데이터베이스 기술을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전문 DBA는 프로젝트가 필수입니다. 그래서 전문 DBA가 부재, 즉 절실하지만 육성이 매우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런 프로젝트들이 많지도 않고요. 그 다음에 그러한 전문적인 프로젝트를 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DBA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럼 전문 DBA는 무엇을 얘기하느냐? 여기 나온 것처럼 데이터를 다루는 모든 프로젝트에서 기술을 리드할 수 있는 인재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모든 개발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를 쥐고 있는 그러한 사람을 전문 DBA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문 DBA는 우리가 어떠한 역할들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5가지 정도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BA의 업무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엔진 관리예요. DB 엔진 관리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의 버그 관리, 데이터베이스의 버전 및 패치 관리, 데이터베이스의 엔진 백업 등을 하고 있는데요. 자, 데이터베이스 버그 관리는 데이터베이스 운영하다 보면은 당연히 우리가 오류가 나다가 아니면 버그가 발생할 수 있죠. 그러한 버그들을 발생했던 것을 빨리빨리 처리를 하다든가 아니면은 이 버그들이 일어난 것들을 예측해서 그거를 구상해서 올려놓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연착해서 우리가 버전 및 패치 관리를 할 수 있는 거죠. 해당 버전들이 우리가 통해서 서비스를 수행하는데 적게 떨어진다. 아니면 사용률이 많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과부하가 많이 걸린다. 그럴 경우에 당연히 패치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 버전을 올리셔야 되겠죠. 이러한 관리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백업입니다. 자주는 아니지만요. 데이터베이스의 엔진 백업은 우리가 자주는 아니지만 혹시라도 모르는 엔진의 과열이라든지 그죠? 엔진의 과열 아니면 엔진에 대한 부분들이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이거를 갈아 끼울 수 있는 그런 백업분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엔진 백업도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DBA 업무 두 번째는요. DB 상태 점검입니다. 이게는 데이터베이스 어드미니스트레이터 DBA의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업무이기도 해요. 모니터링입니다. 그죠? 데이터베이스 상태를 점검하는 모니터링 업무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브젝트 상태나 메모리 상태나 디스크 상태를 얘기할 수 있는데 오브젝트는 말 그대로 객체 상태입니다. 그래서 인덱스를 사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테이블을 활용하고 있는지 유무들을 파악하는 거고요. 메모리 상태에서는 메모리 크기나 아니면 지금 웨이팅하고 있는 그런 메모리에 웨이팅하는 부분들에 대한 체크. 그 다음에 디스크 상태는 디스크의 I/O에 관련되어 있는 상태를 점검하는 것들이 DBA의 업무 중에서 두 번째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다양한 백업과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데이터베이스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완벽한 백업 업무 전략 수립과 아니면은 여기에 대한 실행을 하고 있는 게 DBA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반드시 데이터에 대한 장애 발생 시에 어떤 수준으로 복구를 할 것인가 누구와 상의를 해야 되냐면 쓰고 있는 고객과 상의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해당 데이터의 복구 작업을 하게 되고요. 백업 전략 수립에서 중요한 것은 보관 주기입니다. 그래서 보관 주기를 얼마나 할 것인가. 일주일에 한 번씩 백업을 계속 할 것인가 아니면은 한 달에 한 번씩 백업을 할 것인가. 대부분 일주일이나 아니면 3일이나 4일 정도의 백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DBA 업무 중에서 SQL 튜닝을 통해서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데이터 시스템을 대량화되고 있죠. 자, 대량화되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 소량을 쓸 때는 여러분들이 다루기는 되게 쉽습니다. 그죠?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5명, 10명 있으면은 줄 서세요, 줄 서세요 하게 되면은 금방 줄 서죠. 근데 100명 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됐습니까? 중간중간에 연결책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중간중간에 줄 섭시오 하게 되면은 중간에서 줄 서고 중간에서 줄 서게 해주십시오. 중간에서 계속 해주는 그러한 연결책이 있으면 그만큼 더 효율적으로 줄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성능 향상입니다. 그래서 SQL 튜닝이 필요한 것은 기업의 업무를 마비시키거나 계속된 비용이 증가하거나 아니면은 고객 불만을 증가시킬 수 있는 것들을 완연히 완화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게 SQL 튜닝에서 하기 때문에 그걸 꼭 해줘야 된다. 그게 DBA 역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DBA는 SQL의 최적화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의 시스템에서 하나의 시스템을 최고로 만드는
그러한 부분을 가져야 되고요. SQL 튜닝 방법은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 관련돼서 그리고 DBA의 성향에 따라서 많이 있지만 성능 데이터 수집이라든지 성능 데이터의 분석, 문제 SQL의 최적화, 그 다음에 효과 분석까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DBA 업무의 5번째 모델링입니다. 모델링은 여러분들이 논리적인 모델링과 물리적인 모델링 두 가지로 나누시면 돼요. 논리적인 모델은요, 우리가 테이블을 만들기 전입니다. 그래서 시스템을 구성을 하고 엔티티나 아니면은 속성을 정의하는 부분까지가 이 논리적인 모델링 부분입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정합성과 그 다음에 향상을 고려해서 진행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의 액세스 성능을 꼭 예측하셔서 있도록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의 속성들을 분명히 따지셔야 되겠죠. 그거는 그냥 우리가 말 않고 넘어가도 아시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물리 모델링은 자, 테이블을 구성하고 이렇게 논리적인 구성을 하고 나서 테이블을 구성하고 컬럼까지 구현하는 부분들이 물리적인 부분입니다. 물리적인 모델링 부분이에요. 그래서 일반 테이블이나 파티션 테이블이나 아니면 클래스 테이블 등등등을 만들어내는 게 물리적인 모델링 부분에서 하는 역할들이고요. 그 다음에 테이블의 속성을 자, 테이블의 컬럼으로 변경하는 단계들, 즉 여러 항목과 단계가 필요하니 고려해서 수행하시라라는 것을 여러분한테 얘기해 줄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DBA와 데이터베이스의 컨설팅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인데 전문 DBA 연장선에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부분들은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아니면 데이터 컨설턴트, 데이터베이스 컨설턴트로 여러분들이 연장선을 탈 수 있다 그랬는데 그래서 직접 아키텍처와 구축을 혼자 할 수 있을 사람이라면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진행한다. 즉 7년차에서 한 10년 정도 된다 그러면 여러분 충분히 데이터베이스 컨설턴트로도 데이터베이스의 사이언티스트로도 여러분들이 이직을 할 수도 있고 좀 더 나아갈 수 있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DBA나 이러한 데이터 컨설턴트를 하기 위해서 가지고 되는 마음가짐은 첫 번째는 실용적인 기술입니다. 그래서 명령을 하나 공부하죠. 근데 그 명령어를 쓰기는 진짜 잘 씁니다. 사람들이. 그런데 이 명령어를 어떠한 대용량의 데이터를 만나게 되면은 그냥 얼어버려요. 못 씁니다. 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그거를 점검을 못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어떠한 방식으로 써야 되는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론과 실무를 유기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실용적인 기술을 갖춘 인재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DBA 기본 역량의 두 번째는요. 말하는 습성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한다는 것 또한 사람과 사람이 말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베이스를 한다는 사람과 사람의 역할들을 여러분들이 잘 안다면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충분히 진행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러면 데이터베이스의 기본 역량 중에서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서 말하는 습성은 또 어디서 나오느냐? 자, 문서의 작성 부분에서도 나옵니다. 당연히 문서의 작성 부분에서 왜? 말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있어야 되냐면 문서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이 문서가 없을 경우에는 충분히 그 문서를 작성할 수 있는 즉 PT나 아니면은 한글이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형태로 문서를 작성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하는 거를 대신을 할 수 있는 말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아니면 이거를 대신할 수 있는 그러한 문서 작성 능력도 같이 가지고 가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고요. 문서를 잘 작성을 하고 그거를 어필할 수 있는 말하는 능력들 그리고 발표하는 능력들 그것들을 가지고 가는 게 DBA의 역할 중에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그러한 또 역할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자, 우리가 이러한 발표력을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발표력을 키울 때는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부분처럼 나는 무조건 발표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연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한간에 이제 친구들 만나서 우리가 대학생들을 만나서 또 취준생들을 만나서 제가 발표를 좀 시켜보거든요. 나와서 자기 얘기를 좀 해봐라라고 우리가 자기 데이터죠. 그래서 내가 데이터베이스에 관련된 부분 얘기하는데 너희들은 너희들의 데이터를 얘기해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냐면 와서 벌벌 떨고 있어요. 왜냐하면 PT는 만들었고 옵니다. 왜? 문서 작성 정말 잘해요. 그런데 이 문서 작성을 가지고 발표, 즉 어디부터 발표를 해야 되고 어디부터 얘기를 해야 되는지 전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이 발표를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뭐
교양 수업이나 아니면은 전공 수업도 마찬가지고요. 어느 구석에서든지 여러분들이 발표가 나왔다 그러면 충분히 가서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커뮤니케이션 능력들이 필요합니다. 자, 커뮤니케이션 능력들을 가지고 간다면 어디까지 가져가야 되냐면 팀장, 그죠? 프로젝트의 팀장을 하면 가장 좋습니다. 저는 그냥 이 리드하기 좀 힘든데요. 리드하기 힘든 사람은 처음부터 그렇게 리드하기 힘든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리드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으로 그냥 나는 빙의, 아니면 나는 리드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진행한다면 나중에 여러분이 다음번에 또 프로젝트 할 때도 그만큼 리더를 할 수 있는 거고요. 팀장, 마찬가지입니다. 이 팀장을 하는 것은 조직사회에서 분명히 이끌어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을 이끌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앞에서 이러한 DBA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요. 분명히 있어야 되는 그러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데이터베이스의 관리자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부분들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질문했던 그리고 많이 질문했던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직무를 분석을 좀 해봤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갖춰야 되는 그러한 역량들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를 추스려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DBA들은요. 어디 가서 일을 많이 하냐면 또 학교, 그 다음에 교육기관, 그 다음에 은행, 그 다음에 또 병원, 그리고 공공기관, 그리고 DB 부서가 설치되어 있는 대기업들 이러한 곳에서 여러분들이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 이 데이터베이스의 관리자 DBA에 대한 직무를 분석을 잘 해주신다면 초파를 던질 수 있겠죠. 그렇겠죠. 자, 그러면 오늘은 또 여기까지만 진행을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고대하시는 또 박철훈의 IT 실무자 생생 인터뷰 시간이 돌아왔어요. 자, 이 생생 인터뷰 시간은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어떤 것을 더 중점적으로 한다고 했냐면 지금 현재의 인사 담당자나 아니면은 현재의 실무자들이 이러한 인재는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진행했으면 좋겠다. 어차피 실력은 와서 또 키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배워서 또 키울 수는 있지만 준비하는 자세라든지 아니면은 준비성이라든지 그리고 미리 뭔가를 해오면은 좋겠다라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알고 진행을 하면 좋겠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실시간으로 또 생중계해주는 그러한 방식으로 생생 인터뷰 시간을 진행한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그러한 기업이라든지 아니면은 업무에 관련되어 있는 직무들이 나옵니다. 똑같이 기업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또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직무, 그 직무에서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 직무까지 올라가려면 또 어떻게 여러분들이 마음가짐을 갖고 또 진행을 해야 되는지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좀 내려가서 우리가 지방에 있는 그러한 기업을 한번 갔다 와봤습니다. 자, 맨날 서울이나 경기 쪽에 있는 그러한 분들이 해서 진행하다 보니까 지방에 있는 학생들이 이제 지방에 있는 곳도 한번 또 소개시키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오늘은 지방에 있는 또 큰 기업을 좀 갔다 와봤습니다. 자, 오늘의 실무자는 또 한국 ICT 융합협동조합, 즉 어때 보면은 조합이라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냥 좀 이렇게 좀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여기는 ICT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으로 있어 우리가 이 협약기업들이 한 100여 개의 협약기업들이 같이 모여서 또 교육을 시키고요. 또 이러한 R&D 또는 우리가 컨설팅 또는 이러한 부분을 하는 그러한 조합, 즉 중소기업 형태의 우리가 조합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러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요, 우리가 기업군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 안에서도 충분히 또 이 인력들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거기에 인력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또 낱낱이 또 파헤쳐 왔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러한 조합이나 아니면은 이러한 기관이나 아니면 이러한 유사 기관들에서 하고 있는 일들도 거의 비슷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공기관에 지원을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유사기관에 또 하는 아니면 협동조합, 또 IT 협동조합이라든지 아니면 사물인터넷 협동조합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IT에 관련되어 있는 ICT에 관련되어 있는 이러한 조합 형태의 기관들에 지원을 하실 분들은
오늘 보시면은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네요. 그리고 지금 이제 전무이사를 하고 계시는 분을 모셔왔고요. 그다음 김땡땡의 전무이사님을 만나고 왔습니다. 자, 경영지원부에서 우리가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낱낱이 또 조합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우리가 또 심도 있게 또 얘기를 해주셨어요. 자, 첫 번째 이제 회사 소개를 간단히 해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자, 2013년도에 설립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조합특별법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했습니다. 자, 중소기업청에서 지금은 중소기업부로 우리가 승격이 됐지만 중소기업청에서 만들어졌던 IT 관련되어 있는 공인기관입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융합이라든지 또는 전문 서비스 또는 소프트웨어에 관련되어 있는 연구라든지 컨설팅, NCS에 관련되어 있는 이러한 것을 만든다든지 NCS의 컨설팅 이러한 부분들을 하고 있는 서비스를 하고 있는 중소기업형 연구기관 또 중소기업형 연구조합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합에서는요 지금 고용노동부에 관련되어 있는 사업들도 하고 있습니다. 또 산자부에 관련된 사업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R&D나 교육 사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또 하고 있고요.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인력들을 배출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인력들 배출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은 뭡니까?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또 교육들도 많이 시키고 있고 그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운영진들도 그만큼 많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신입인 연구원의 기본 연봉은 얼마입니까? 라고 했을 때 2,600에서 2,800 정도의 4년제 졸업이면 그 정도의 내용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고용노동부나 아니면 이게 특수하게 되어 있는 연구진들 같은 경우에는요. 많게는 4천만 원 정도, 또 적게는 3천만 원 정도의 연봉을 받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광주광역시 지금 있는 부분이 광주광역시인데요. 광주광역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그러한 조합 업체 중에서는 상위 클래스의 연봉을 달리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현재 직무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계시나요? 자, 사내의 전반적인 운영과 IT 교육 그리고 NCS 컨설팅 그리고 IT 융합 R&D 사업 등을 총괄하고 있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총괄하고 계시다 보니까 우리가 전반적인 운영보다는 IT 교육이라는 부분들에 또 NCS 컨설팅이라는 부분 중에 그다음에 IT 융합에 관련되어 있는 R&D 사업에 대한 부분들 중에서 좀 더 이 조합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이러한 부분들이 인력들이 많이 필요하겠구나. 그리고 IT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취준생으로 지금 신분이 그렇다면 이러한 조합 아니면 이러한 교육기관 아니면 이러한 정부 공인기관에서도 진행하고 있는 이 채용 예정자 과정이나 아니면은 뭐 재입자 과정이라든지 재입자분들도 재입자 과정을 갈 수 있겠죠. 그래서 역량을 향상시킨다든지 아니면은 취업에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여러 군데에서 받을 수 있겠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회사에서 자랑할 만한 복지가 있다면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복지를 한다면요 광주 전 지역의 급여 체계와 우리가 좀 상위 클래스를 달리고 있다. 어떻게 보면은 가장 현실적인 대답인 것 같아요. 그죠? 급여 체계가 높다는 것은 그죠? 그리고 되도록이면 근무의 시간은 시키지 않으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을 또 하나의 복지 상태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자, 현 부서에서 필요한 신입의 역량들을 얘기해 봐라. 그리고 실무 멘토 지원자 평가에 정형화된 툴이 있는가라는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려봤어요. 신입의 역량은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폭넓은 IT 지식이 있으면 좋겠다. 자, 폭넓은 IT 지식과 그 다음에 높은 관심이 필요한다. 왜냐하면 IT 융합을 할 수 있는 R&D 사업이라든지 IT 융합을 할 수 있는 컨설팅이라든지 아니면 IT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운영자라든지 그러한 것을 우리가 이 조합에서는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인력들이 많이 필요하죠. 그러면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것들은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조금 더 앞서가는 그러한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임직원들이 전산 장비 또는 또 현 소속 부분에서 관리하고 있어서 활발한 의사소통과 세밀함들이 필요하고 있다. 그래서 이 임원진부터 우리가 이 사원까지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세밀함까지 또 세밀히 꼼꼼히 챙기는 그러한 부분까지 가지고 가야 되지 않겠나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실무면접 지원자의 평가에 정형화된 룰이 있느냐? 여기는 이제 실무면접은 전반적인 지원자의 태도를 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조합 회사에 들어와서 일을 하고 싶냐? 일을 하고 싶습니다. 일을 하고 싶은 이유는 무엇이냐?
제가 잘하기 때문입니다. 이러면 떨어지겠죠. 그런데 이 조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은 IT 교육입니다. 아니면은 R&D 사업입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취준생 때 아니면 대학생 때 아니면 고등학생 때 이러한 역할들을 하고 있었고 대학생 때는 R&D 기업에 가서 인턴 생활도 했었습니다. 인턴 생활을 하면서 무엇을 나타낼 수 있냐면 이러한 것들은 바꿨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러한 의견 제시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인재이기 때문에 이 조합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충분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회사의 관심도 또는 대학 생활이라든지 아니면은 네트워크 또는 IT 활동에 대한 부분들을 이해를 한다면 여기에서 네트워크는 컴퓨터 네트워크라는 부분도 있지만 인적 네트워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들 사이에서의 융합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선후배 관계에서의 이러한 조합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잘 했는지 여러분이 확실하게 어필을 한다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직원 채용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직급 체계는 어떻게 되나요? 라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자,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공개 채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추천 채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지역 특성상 추천을 많이 받고 있고요. 그리고 추천을 많이 받는 대신 꼼꼼히 또 따져서 또 이러한 이 인재상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맞는 인재상을 가지고 있는지 지금 현재 있는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지 거기까지 판단을 하고 진행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직급 체계는 어떻게 되나요? 자, 사원, 대리, 과장, 차장, 팀장, 이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교육팀에서만의 또 역할이기도 하지만요. R&D 팀에서는 좀 더 다릅니다. 그래서 R&D 팀은 제가 또 다르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사원, 대리, 과장급으로 우리가 진행이 되고 있다. 그래서 사원급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연봉이 2,600 정도, 그러면 과장이나 차장 정도 들어가면은 연봉이 한 3,500에서 4,000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실무 면접 시 어떤 면접자가 떨어지고 그 다음에 실무 면접 채용 과정에서 인성과 직무 그 다음에 우선순위를 굳이 준다면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시겠습니까?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회사에 대한 지식,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못하면 떨어진다. 왜? 관심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각 부서에 필요로 기술적인 부분, 즉 기술적인 부분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IT의 이러한 이 내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문서 활용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러한 부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차라리 이러한 이 부서에서 필요한 기술적인 부분이라는 것은 문서의 활용 아니면은 커뮤니케이션 능력 이러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든 공공기관이나 아니면은 또 다른 은행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금융기관이나 아니면 이렇게 보수적으로 또 움직이는 그러한 부분들 대부분 보수적으로 움직이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러한 이 조합 같은 그러한 운영기관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러한 공인기관 같은 경우에는요, 이러한 부분들이 판단되었을 경우에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능력이나 아니면은 문서 능력들이 현저히 떨어진다라고 생각됐을 경우에는 너 어디 가서 배워와라고 하지 않습니다. 뽑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 그러한 미흡되어 판단했을 때는 떨어뜨린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차라리 IT 기술력이 좀 더 적는 게 낫겠죠. 자, 그 다음에 채용 과정에서 인성과 직무 우선순위를 굳이 준다면 자, 구전 준다음에 인성적인 부분을 둘 수 있다고 얘기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IT 교육 운영 파트에서 지금 현재도 신입 파트를 우리가 뽑고 있어요. 그래서 문서 작업 업무가 많은 편이라서 차라리 컴퓨터 활용 능력, 즉 엑셀 능력이라든지 PT 능력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다른 이 한글 능력이라든지 그다음에 오드보다는 한글 좀 많이 쓰고 있죠. 왜냐하면 오드는 이제 개발업체에서도 많이 쓰고 있는 거고요. 여기는 이제 문서를 우리가 만들어 놓고 하기 때문에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또 한글 많이 쓰고 있죠. 한글에서 이런 부분들이 더 많아서 그렇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혹 R&D이라면 기술적인 부분은 각 부서의 실무자들이 판단할 거고 인성적인 부분은 우리가 인사 담당자가 판단하기 때문에 둘 다 필요로 한다라고 기뜸을 해주셨어요. 자, 그 다음에 이러한 부분들은요. 어느 공공기관이나 아니면 뭐 이러한 인성기관이나 똑같이 적용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현 부서에 필요한 신입의 마음가짐과 지원자의 경험에 의한 프로젝트 방향은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적극적으로 배우려고 하는 자세. 자, 이러한 적극적으로 배우려고 하는 자세는 IT 기업이라면 무조건 가지고 가야 됩니다. 어느 곳에서 이렇게 물어보더라도 다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은 배우려는 자세예요. 배우는 자세가 없다면 우린 필요 없다.
분명히 얘기 드렸습니다. 배우려는 자세를 가지고 가시고요. 그 다음에 지원자의 경험에 의한 프로젝트 방향은 자, 전산적인 다양한 IT 전공 수업들이 있는데 이러한 것을 우리가 가지고 가더라도 책임지는 직무를 하기 위해서는요. 소통을 할 수 있는 프로젝트 진행을 해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러한 소통을 해서 프로젝트 진행을 했으면 자기가 어떠한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고 그 역할에서 어떠한 부분들이 좀 어려웠는데 그런 부분 이렇게 해결했다. 이러한 부분들로 좀 엮어간다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자기소개서 아니면 면접에서의 이 정답에 가까운 그러한 이 또 내용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신입 지원단에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라는 말씀을 드렸을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IT에 관련된 직무는 엄청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발자, 컨설턴트, 엔지니어, 또 전산관리, 전산교육자들이 엄청나게 많은데요. 모든 이들이 기본적으로 높은 IT 관심도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었고요. 그 다음에 IT 직무에 필요한 역량이라든지 또는 공부를 집중적으로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꼭 필요로 하는 것은 IT를 그리고 이 직무를 내가 꼭 해봐야 되겠다는 그러한 자신감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즉 잘 융합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 그래서 친구들과의 그러한 융합이라든지 아니면 프로젝트 팀과의 융합 그런 부분들을 잘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러한 공공기관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해 드리면서 공공기관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러한 공기업이라든지 또 이 금융기관의 이러한 부분들도 통틀어서 제가 말씀 좀 드렸는데 도움이 좀 되셨습니까? 자, 또 열심히 준비를 하셔가지고 진행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